전기차처럼 탈 수 있는데 충전이 아니라 주유를 하면 된다고, 심지어 한 번 주유하면 900km를 넘게 간다고, 이게 진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테스트카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도 맞고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소렌토, 카니발, 그리고 산타페까지 곧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ER-EV 얘긴데요, 이게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몇 가지 나와서 오늘은 ER-EV가 대체 뭐고 왜 이걸 소비자들이 주목할 만한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아니 아까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있네. 아, 리스료가 잘 안 내. 리스료. 한번 해봐.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내드립니다. 2개월 있잖아. 2개월 할 때 약간 진심을 담아야 돼, 가슴에.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그렇지. 여기에다가 BPD-오토를 앞에 살짝 넣어가지고 풀로 해봐. 오케이. BPD-오토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굿잡! 계속 연습을 하고 있네. 어디가? BPD-오토 현대차그룹이 ER-EV 라인업을 늘리려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ER-EV는 현재 기준으로 단점도 없고요, 성능과 효율도 가장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ER-EV가 뭔지만 이해해도 충분히 체감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주행은 전기차처럼 해요. 그런데 충전은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엔진이 있어서 주유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엔진은 동력 전달이 아니라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즉 엔진은 발전만 하고 주행은 100% 전기로 하는 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유가 싫다면 주유 대신 충전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인데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차다, 이걸 더 줄이면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한데요.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뚜렷하고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현재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큽니다. 현대차도 관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2024년에는 한 번 충전으로 9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새로운 ER-EV를 선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단 북미와 중국에 출시할 거라고 밝혔고요, 올해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900km가 아닌 600마일, 약 96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ER-EV 차를 2027년부터 출시하겠다, 이렇게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배터리 전기차보다 훨씬 긴 주행 가능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발전용 엔진을 쓰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주유하듯 주유를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당연히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연료를 굉장히 적은 빈도로 주유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순수 전기차와 다르게 배터리 충전에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전기차처럼 탈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인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무조건 주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주유하기가 싫거나 부득이하게 주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냥 일반 전기차처럼 충전해서 탈 수 있습니다. 즉 주유와 충전이 모두 되는 거니까 사실상 단점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 예컨대 갑자기 장거리를 뛰어야 돼요, 휴가라 놀러가야 한다거나 지방 출장을 가야 돼요. 그럼 그냥 주유하고 가면 되는 거고요. 나는 장거리는 거의 없고 출퇴근만 하거나 동네에서만 자주 타요. 그럼 집이나 회사에서 주유가 아닌 충전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물론 현대차그룹이 최초로 만드는 차는 아닙니다. 이미 중국은 ER-EV 차가 꽤 많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중국 출장 갔을 때 타볼 수 있었는데 ER-EV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순수 전기차랑 똑같습니다. 기본 개념만 알아도 장점이 워낙 많다 보니 현대기아차도 ER-EV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단 두 차종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현대차는 산타페, 제네시스는 GV70을 시작으로 ER-EV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그 뒤로 GV80 하이브리드, G90 하이브리드, 그리고 차세대 G80에도 도입될 걸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GV90이 특히 기대되는데요. 얘는 ER-EV가 도입될 거라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외 소식을 종합해보면 전기차로 먼저 출시되고 2027년에 ER-EV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중 브랜드 쪽도 산타페 판매량이 괜찮다 싶으면 소렌토나 카니발 같은 차들에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ER-EV 도입이 왜 기대되는지 관심별로 나눠서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입장입니다.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 따질 필요가 없고 마음 편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점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호불호 문제도 아니고 기술 문제도 아니란 거였죠. 그냥 전기차 중심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정부, 기업, 소비자 그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밀어주는 주체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역대 정부 포함 환경부는 구매 보조금이나 충전기 지원 예산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실효성 없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같은 곳에 수천억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업은 한국 시장에서 아직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가 압도적으로 팔리니까 굳이 저렴한 전기차를 무리해서 내놓을 필요가 없고요. 소비자
소비자들도 전기차가 좋은 건 알겠는데 굳이 지금 당장 넘어가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매년 예산은 수조 원씩 쓰는데 한국 시장은 확실하게 밀상황이 아니라서 전기차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거나 충전 인프라 품질이 좋아지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저희도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ER/EV 차는 전기차냐 내연기관 차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사서 타면 됩니다. 충전 스트레스도 없고 연료비 걱정도 덜합니다. 장거리 갈 땐 주유하고 출퇴근은 충전해서 타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타면서 한 번 충전으로 거의 1000km 가까이 탈 수 있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이기까지 하죠. 차종 범위도 넓습니다. 당장 산타페나 GV70부터 도입한다는 건 소렌토, 카니발, 그랜저 같은 국내 베스트셀러들도 도입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기존 하이브리드 시장을 ER/EV가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기업 입장인데 리스크가 적습니다. 동시에 매우 현실적이며 즉각 실현 가능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리스크가 적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선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성능 배터리와 모터를 쓰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만큼의 출력과 성능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배터리 용량은 동급 전기차 대비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현대차 그룹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걸 굉장한 경쟁력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보도 자료에 뭐라고 있냐? 비싼 배터리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은 순수 전기차와 비슷하니 가성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존 내연기관 엔진과 부품을 그대로 쓰면 개발 비용과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크죠. 이렇게 되면 성능은 전기차인데 가격은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출력뿐 아니라 주행 가능 거리도 900km 이상이면 경쟁력 포인트가 많아집니다. 배터리 용량이 절반이라는 것도 포인트죠. 그만큼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셀과 팩 수도 줄어들어 광물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즉 환경 규제, 공급망 리스크, 저렴한 원가, 경쟁력 이 모든 걸 잡을 수 있는 차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안 밀 이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자동차 산업 측면입니다. 이건 친환경차 예산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부처에서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전기차 시대가 언젠가는 온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유럽은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회하고 있고 미국은 전기차 시대를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즉 완전한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까지 잘 버티는 게 중요해졌고 ER/EV가 있으면 그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환경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소비자 불편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으니 전기차 수요도 잡고 하이브리드 수요도 잡을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도 유지하게 되고요. 이미 현대차는 국내 대규모 투자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 같은 부처들은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필 ER/EV야? 전기차는 불확실하다고 봐야 하나?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전기차 시대는 분명 옵니다. 다만 그 사이를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중요하고 ER/EV는 그걸 가장 확실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전기차가 불확실하다는 것보다는 전기차보다 리스크가 적다는 표현이 맞고요. 마침 현대차그룹이 최근 관세 협상 이후에 대규모 국내 투자를 약속했죠. 삼성, SK 같은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약속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무려 125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연평균 25조 원 이상이라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직전 5년이 89조였던 걸 생각하면 약 40% 올린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상황이고 투자 내용은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가 AI SDV, 전동화,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전동화 및 수소 생태계 구축입니다. 두 번째는 R&D 투자로 여기에 ER/EV 포함 차세대 플랫폼, 배터리와 모터 연구 개발,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국내 설비와 공장 투자인데 ER/EV도 결국 전기차 계열이다 보니 전동화 라인업으로 바꾸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새 공장 건설과 기존 공장 증설, 자동화 범위 확대도 포함되고요. 관세 협상 이후 현대차가 직접 밝힌 내용도 중요한데요. 미국은 0%였던 관세를 갑자기 올리면서 이걸 얼마나 잘 낮추느냐가 경쟁력이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이걸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수출 감소가 국내 생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출 시장 다변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공장의 수출 물량 확대도 포함됩니다.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을 키워 수출 물량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전동화 자동차를 기존 69만 대에서 175만 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ER/EV 출시 시점과 투자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니 시너지가 기대되는 거죠. 지금 현대차그룹이 필요한 건 전기차 평균 가격을 낮추고 레벨3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순수 전기차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ER/EV가 전기차까지 가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기업과 산업 모두에게 좋은 방향인 거죠. 우리나라도 하이브리드 차가 ER/EV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고 국내에서 잘 팔리는 차들도 모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